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학 능력시험 치르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수학 공통과목 해설 맡게 된 공부의 정석학원 대표 강사 유종인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앞서서 해설하는데 조금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난 뒤니까 좀 해설을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추후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이죠. 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 수능을 이제 해설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일단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셨고, 자기가 원한 결과만큼 나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좌절하지 말고 남은 수시에 관련된 거,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시 학생들은 꼭 원서를 신중하게 써서 대학을 좀 좋게 결정하시고 자기가 만족하는 대학에 최대한 가깝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2학년 수능이랑 2023학년 수능을 먼저 비교하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전체 총평은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시험을 본 결과 봤을 때 공통 과목은 난이도가 똑같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작년하고. 그래서 사실 쉽진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선택 과목은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좀 미적이 어려웠어요. 특히 미적 중에서 작년에 29번이었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도형이 문제죠. 이 도형 문제가 28번으로 만들어졌고 30번이었던 문제가 29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 30번은 좀 많이 킬러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은 조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통하고 기하는 예년보다는 조금 비슷했거나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등급 컷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작년과 비슷해서 시험 난이도가 크지 않다 보니까 미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조금 상승, 조금 하강 정도의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지 쪽에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88점의 1등급 기준이었죠.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결론은 이번 수능도 불수능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웠고, 특히 변별력 문제죠. 이번에 이제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를 좀 만들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확통이 좀 표점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이랑 기하가 작년에 147점으로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미적은 비슷하고 기하는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수학 어려웠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문제를 어떤 문제, 킬러 문항들을 좀 정리했어요. 자,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수학 원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네는 4점짜리부터 정리를 했는데, 지수랑 삼각함수랑 삼각함수의 활용이 각각 다 나왔고, 그 다음에 10번, 12번. 이번에 적분이 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보니까 10번 같은 문제는 간단한 적분 계산 방법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12번은 좀 그래프 유형을 좀 익히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20번은 속도와 거리였는데, 이 정도로 나오면은 짝시 수능 보셨을 때 딱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할만하다. 왜냐면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사실 21번 치고 좀 쉬웠어요. 뭔가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이 세 개 14번, 15번, 22번이 제일 킬러 문제였죠. 그리고 작년하고 비슷해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특히 14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생소했을 거예요. 좀 학생분들이 약간의 내가 풀던 수학 유형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특히 그리고 신기했던 게 14번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는데, 여태까지 수능이 출범되고 나서 기억이 답이었던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억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을 고를 때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나왔던 전형적인 수열의 항상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적 해석인데, 얘는 상당히 어려웠고 아마 정답률이 10% 미만이 됐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수능을 보셨을 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학생들은 원점수가 좀 많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원점수가 높았을까 보면은 킬러 문항들을 좀 판단을 빨리 하고 뒷부분 선택 과목을 빨리 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 학생들이 이번엔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들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해설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fx가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말고 결론은 절대값이란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fx란 i는 플러스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로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거 아니면 이렇게 2차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태기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이 gx예요. 자, gx가 나왔는데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진다. 자, 적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x 같은 경우는 자, gx 식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2를 한번 대입하면은 둘이 면적이 같으니까 0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 4부터 2까지 적분한 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냐? 최소값이란 단어는 그래프적 해석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f'x랑 마이너스 f'x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 fx에 관련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최소값은 모든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상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2에서 우리는 이런 증가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프를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라는 특별한 점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이 fx 2차 함수 그림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해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2부터 0까지 4부터 2까지 넓이 면적이 똑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하나 추가되고 음수가 추가돼야 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넓이 면적은 생각보다 쉬웠던 게 넓이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0까지 간단하게 공식 쓰면 6분의 1부터 1-0의 세제곱 6분의 1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니까 1이 만들어지고,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디냐? 4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해주세요. 4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면적이 위아래 같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얘는 이만큼 사라지게 되고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죠. 자, 넓이가 1이었는데 반절이니까 당연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험 문제 관련된 것 중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적분의 넓이 해석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6월이랑 9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제곱근 관련된 문제죠. 자, 제곱근 관련된 문제에서 개수인데 결론은 식을 먼저 세울 수밖에 없어요. x의 n승은 m의 12승. 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x는 정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자연수 n이고 fm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는 숫자라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은 시험 문제 x는 m의 n분의 12승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제고, 시그마 같은 문제는 대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n분의 12, 그 다음에 3의 n분의 12, 5의 n분의 12, 6의 n분의 1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7의 n분의 12까지 구성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넣게 되면은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n분의 24. 그 다음에 8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2의 n분의 36. 9 같은 경우는 3의 n분의 24. 자, 결론은 이게 정수가 되려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약수의 개수는 총 6개인데 1을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죠. 1을 제외하니까 당연히 5개로 줄어들고 5개. 총 25개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4 같은 경우는 2의 3승 곱하기 3. 개수는 정리하니까 당연히 8개가 되겠는데 얘도 당연히 1을 빼고
2개.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도 당연히 9개인데 하나 줄어드니까 8개가 되고 25, 14, 8을 더하게 되니까 답은 4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예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 가장 심플하게 4점을 맞을 수 있었어요. 꼭 맞으셨어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죠. 많이 어려웠어요. 공통 과목에서 사실 손꼽히는 문제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유가 모든 학생들이 그래프가 나와 있고 해석을 기본으로 하시는데 그래프가 특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fx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을 안 하고, 자, hx란 아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gx0의 우극한, gx 우극한이겠죠? 곱하기 x 플러스 2의 우극한. 자, 기억 같은 선지는 1을 넣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의 우극한과 3의 우극한을 계산하니까 곱하니까 당연히 3이 될 수밖에 없죠. 기억은 맞는 거였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사실 니은을 실제로 수능장에서 본인이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풀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프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 있고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그래프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니은은 X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맞다고 하는데, 좀 수학적으로 정의하면은 특정한 구간이란 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x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계산을 하면 g-1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g1의 우극한에 관련된 거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은 그래프를 모르겠지만 뭐 알파라고 놔둡시다. 자, 1의 우극한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데, 똑같이 계산을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에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좌극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베타라는 값으로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죠. 둘이 곱하면 같다라는 증명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감소를 한다라는 단어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였다. 그리고 감소라는 단어 뜻은 내려간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파 값을 놔둘 수 있는데 이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자, 그리고 hx는 최소값을 갖는다. 사실 hx는 이 함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만, 자, 일단은 최소값이 되려면 상상을 해봅시다. 양수를 곱했을 때는 양수가 되고 양수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는 거는 극명하게 양수 음수가 섞여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수능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되겠지만 해설에서는 기본적인 좀 타이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 이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x값이 음수 쪽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돼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간단하게 양수에서 내려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 특정한 점에서는 과연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결론은 우극한이랑 확인을 한다 했는데, 자, 우극한 쪽에서 계산을 한 거랑 우극한 쪽에서 계산을 한 거를 보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라는 특정한 값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은 이쪽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을 봤더니 1이랑 이 사이 상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3과 이제 다 적어야 되겠지만 선생님 그 부분은 적지 않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하셔야 돼요. 이미 x 플러스 2라는 평행이동 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쪽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최소값은 가질 때가 언제냐? 이쪽이죠.
자, 이쪽에서 보고 여기가 나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최소값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쪽도 보면은 우극한끼리 계산을 하고 우극한끼리 계산을 하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되겠다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얘는 지금 빵꾸가 뚫려 있고 빵꾸가 뚫려 있고 대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좀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원초적으로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질까, 같더라도 그게 과연 점이 찍혀져 질까 안 질까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래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자, 음수 곱해서 양수 만들었고요. 자, 이쪽 부분이죠.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특정한 부분 사이에선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 그렸을 때 과연 이게 체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이라는 부분에서 1의 우극한과 3의 우극한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이라는 특정한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근데 하지만 좌극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색칠이 안 돼서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좀 달랐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였고, 왜 보통은 가운데식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힌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다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기납적 추론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정방향과 역방향 추적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쉬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어려웠어요, 많이. 왜? 3의 배수라는 말의 포인트를 힘든 학생들은 숫자를 다 일일이 찍고 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을 좀 잘 하셨어야 돼. 결론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두 개의 항을 더하는 거고, 3의 배수면은 3분의 1을 곱해서 끝낸다. 자, A7이 40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3K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나머지가 1인 숫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A7부터 A6, A5, A8, A9라는 이 사이에 관련된 숫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든 숫자를 생각했을 때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숫자는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닌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40 같은 경우가 나와 있지만 3K다. 그럼 이 아이는 3의 배수니까 40이 되려면은 120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고, 둘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60, 3의 배수 아니니까 200이라는 특이한 숫자를 하나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나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 아이를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는 3의 배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세팅을 하면 3K죠. 그럼 얘는 K가 되겠고, 얘네 둘이 더한 게 3의 배수 아니라는 증명이 나왔어요. 4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10이다. 그러면은 10, 40, 3의 배수 아니니까 더하게 되면은 50,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9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려면은 나머지가 3K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2 더하기 2는 4고 나머지는 1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또 전의 아이들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3K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3의 배수죠. K가 되겠죠. 하지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더하게 되겠죠. 하지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더하게 되면은 5K가 나오는데 5K가 80이 되죠. 40이 되죠. 그래서 K는 8이 된다. 자, K가 8이면은 32, 40, 3의 배수 아니니까 둘이 더하면 72. 72는 3의 배수가 되니까 24. 200하고 24를 더하니까 답은 224번이라는 결론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의 배수의 여부를 판단하냐 마냐의 싸움이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같은 문제는 킬러 문제까지는 갈 수가 없던 문제였어요. 왜? 이유는 그래프를 해설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쉽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좀 어려웠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냐? 4개를 만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내리게 된다면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뒤집어서 만들게 되면은 3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3개가 기껏해요. 근데 우리는 4개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래프를 내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내리게 되고 둘 다 내리게 된 상황에서 그래프를 뒤집어 올리게 된다면은 여긴 상관없어요. 크게 4개라는 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x절편이 음수에 있다, 양수에 있다 해석하셔도 되고요. y절편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n의 값은 9보다 작고 n의 값은 결론은 2보다 크다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답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림을 결론은 잘만 그렸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사실 처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 모든 실수니까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항등식이었을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3차, 그 다음에 1차, 미분하면 2차니까 gx는 1차라는 식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차 중에 최소값이 2분의 5가 되는 1차는 존재하지 않죠. 합성함수라든가 함수를 섞어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gx를 차가 나는 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냐? 교과서적인 문제풀이였어요. 자, fx-f1 x- 뭔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됐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x는 1을 제외한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x가 1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F'일이 F'G1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여기서도 단순하게 가시면 안 돼요. G1이 1이겠지? 안 되죠. G1은 최소값은 2분의 5니까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지? 봤더니 평균 변화율의 느낌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차 그림이 개수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고 1,F1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냐?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 그래프를 막 그리면은 이거에 맞는 평행한 접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과연 이게 어디까지 계속 평행한 게 만들어질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순간이 생기게 되죠. 접할 때예요. 그리고 접할 때보다 혹시 왼쪽을 살짝 볼까요? 요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이 아이도 평행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대입할 수 있는 gx라는 값은 여기까지였다. 근데 이 값의 최소값이 2분의 5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3차 함수에서 접하는 부분이 2분의 5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5인데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힌트. F'이랑 F'G1이 같다. F'과 F'G1이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비율 관계를 조금이라도 잘만 쓰신다면 이 점이 무슨 점인지 찾게 되겠죠. 계산을 했더니 이 i는 2라는 특별한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은 변곡점이 되겠죠. 변곡점이니까 길이가 같은 순간에서 서로 평행하다라는 느낌이 나오게 됐고 1하고 2의 가운데 변곡점이었으니까 이 i는 좌표가 3이었다. 결론은
G1은 3이다. G1이 3이란 얘기는 F3이 6이다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 3,6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결론은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포인트로 식을 세우시면 좀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f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x 빼기 1,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힌트를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정리하니까 fx는 ax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자, 대입할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어요. F0은 마이너스 3, 3,6을 대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F0은 B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25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다. 자, B 값을 찾게 되면은 계산하면은 4분의 13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A 값 구하는데 3,6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F3은 3A 플러스 B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 아이가 6이 된다. 근데 B 값을 알았죠. 4분의 13을 대입하면 4분의 15가 만들어지고 4분의 24니까 얘는 4분의 9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A는 4분의 3이 되죠. 이게 가장 보통 학생들이 시험 때서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풀이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제 뭐 다른 비율 관계를 쓰시면 좀 더 식이 쉬워지는데 사실 거기서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x란 i를 구하게 되니까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3 x-1, x-2분의 5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시험 문제는 F4를 대입해 달래요. F4를 대입하니까 3 더하기 4분의 13 그 다음에 3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27과 4분의 13을 더하면 10 답은 13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많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케이스냐, 이거를 해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시험 문제였다면은 해석을 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서 어려웠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해석 자체를 할 수 없다라면은 시작도 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 과목 좀 어려웠던 문제를 해설했고요.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좀 고난도 기출 문제 해석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